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유혜인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과 그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폐차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가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쓸만한 부품은 떼어내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 고철은 압착해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동차의 80에서 90%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시트의 천연 가죽, 에어백, 안전벨트 등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폐차의 폐기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 모어덴을 통해서 이 사회적 기업과 그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12월 한 달간 사회적 기업과 그 일자리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회적 기업 모어덴을 소개합니다. 폐차에서 나온 가죽,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업사이클링하여 가방, 지갑으로 재탄생시키는 모어덴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사회적 기업과 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사회적 기업 모어덴 최희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 계시는 강동현 개발팀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이렇게 훈남 두 분이랑 방송을 하게 돼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기업가들은 어떻게 보면 똘똘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두 분이 그러실 거라 믿고 자, 방송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대표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유즐레스를 유스풀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업사이클링. 그러네요. 네. 이제 업사이클링은 기존의 리사이클에 업그레이드 했다는 그렇죠. 하시면은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를 변형이나 가공 없이 소재 그대로 이용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업사이클링인데, 모어덴이 하는 거는 이제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자동차 부산물, 가죽 시트, 안전벨트, 에어백을 활용해서 가방이나 신발, 지갑 등의 패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동현 팀장 같은 질문입니다. 무슨 일 하세요? 네, 저는 같은 회사에서 자동차 폐기물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 개발 팀장 강동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업사이클 얘기는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자, 유현 씨 업사이클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오늘 좀 처음 들었다는 느낌 드시나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순금 놀라셨죠? 예. 근데 업사이클은 이제 선생님께서 되게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또 제가 나름대로 학생들하고 요즘 하면서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물의 생태 주기가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이 네. 유리병 같은 거 다시 하면 리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리사이클 되니까. 근데 그렇죠. 생태 주기가 여기서 여기로 폐쇄적으로 도는 거예요. 계속 유리병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자동차 인조 가죽 시트가 또다시 인조 가죽 되면 리사이클이긴 할 텐데 네. 여기에 가치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죽 시트가
얘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뭐 가방이 되기도 하고 벨트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소파가 되기도 하면서 사물의 생체 주기가 더 열려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또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선생님 맞죠? 대충? 예, 너무나 훌륭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생태 주기가 확장되고 굉장히 또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패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재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주 핫한 부분을 오늘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불교의 윤회사상이 떠오르네요. 아, 오늘 또 한마디 거드시는 우리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네. 쪽이라서요. 그래서 아까 최현 선생님께서 이미 업사이클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아예 그냥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되는 거기서 나오는 소재, 사실 저희들 네네. 다 이렇게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신경 안 쓰고 그냥 네네. 쓰레기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업사이클을 하시게 됐는지. 네, 먼저 제가 정말 아끼던 자동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30년 정도 된 오래된 자동차였거든요. 그래서 이 차랑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늘 함께했던 자동차고 제가 신발은 안 사도 이 친구 타이어는 새로 갈아주면서 알겠습니다. 늘 함께했던 예.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뺑소니를 당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차해놨던 차인데 추억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서 늘 함께 앉아있던 자동차 의자를 떼와서 집에다가 소파로 썼었어요. 네. 자리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패션을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이게 가죽이 너무나 좋으니까 네. 두지 말고 좀 더 활용성 있는 가방이나 또 다른 소재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줬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뭐 업사이클인 뭐니 그런 얘기 떠나서 그렇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제 논문 주제가 이제 한국 자동차 회사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일으키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환경적인 문제인데 배기가스는 해결이 됩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등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가 바로 이제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아끼던 자동차 시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패션 상품으로 만들면은 지속 가능 해결이 되겠다라는 이제 논문을 썼고 그러셨구나.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네. 들은 선생님 공부하시고 논문 쓰신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CSR이라고 하는 그죠? 아, 네네.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뭐 이렇게 되죠. 네네네. 예. 그거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무슨 일을 사회적 공공선에 네네. 뭔가 기여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이게 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사업으로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힘드셨을 텐데 네. 어떻게 용기를 내셨습니다. 네, 어떻게 용기를 냈네요. 네. 학교 다닐 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취업 어디를 할까를 많이 그렇죠. 고민하는데 예. 저한테는 취업이라는 고민은 없었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시구나. 졸업을 하면서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쓰는 논문에서 이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이 아이디어를 검증받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업 대회를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선택을 받는다면은 어떤 1등을 바라는 건 아니고 작은 상이라도 선택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셨구나. 해서 검증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좀 어려움은 뭐가 있으셨어요? 진짜 뭐라 그럴까? 폐차장 막 도로 다니셔야 되고 직접 네. 보시고 막 이러셨을 텐데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논문에서 나왔다 보니까 실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이해관계자들의 설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패션 회사라고 하면은 그냥 소재를 사서 공장에 맡기면 되는 간단한 구조인데 저희는 소재를 직접 만들어서 공장에까지 가져가야 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의 단계인 이제 폐차장 등에서 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맞아요. 곳들의 맞아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공장에서는 이런 재료를 가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직접 찾으셔서 네네네.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힘들죠, 진짜. 네. 너무 어려웠죠. 그러니까 네. 일단 그게 제일 힘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힘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사용성 있게 또 이제 상품화 시키는데 이제 그렇지. 까지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예. 그래서 세척 개발 단계가 좀 필요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음에 이거를 공장을 가져가니까 또 공장에서도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늘 커다란 원단에서 재단만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렇죠. 저희는 다 이제 자투리 가죽을 가져가다 보니까 대량 생산까지 이어가기가 효율이 안 나와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분들을 설득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폐차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려면 또 어렵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까요? 이게 소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신 저희 최희원 대표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기성 제품처럼 군기가 바짝 들어서 사장님 모시고 사장님 앞에서 제가 방송하니까. 긴장을 했네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세요. 기성 제품처럼 송원단으로 만들면은 정말 그렇죠. 편하게 가방을 만들 수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가죽 조각들 조각조각 나와 있어요. 그 조각들을 이어서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가죽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가방에 남게 되어요. 이거를 디자인으로 보이게끔 남겨서 이거를 이게 가방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로 맡들어야 되니까 네, 이게 이게- 그 결격적인 요소가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로 승화시켜야 되니까 그게 어렵네요. 아. 저희가 이거를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렇게 제품에 넣은 게 아니라 저희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심미적인 감각을 위해서 예.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거를 샘플만 한 15번 정도를 다시 만들 정도로 이렇게 고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기성 제품들은 샘플을 만화에 한 2-3번 정도밖에 만들진 않아요. 예, 근데 예.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예. 샘플비만 해도 한 1,000만 원 이상이 될 정도로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같이 처음 시작 때부터 같이 하신 거죠, 우리 강동님? 네,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창업 멤버,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식구 이런 개념으로 해서 회사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크시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에 형제 같고 막 형이라고 막 그러고. 괜찮다는 네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잘하고 이런. 있다, 네. 잘하고 있다. 이러는. 네, 그렇다면 그 이음새라는 게 저는 약간 패치워크 막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혹시 실물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실물로 가지고 네, 그렇다면 네, 네. 실물로 네.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얘기로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요. 조금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오늘 실물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예.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은 영국으로 해서 영국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매는 메신저백을 했고요. 아, 예. 저희가 업사이클링한 소재는 안전벨트, 에어백, 그리고 앞에 로고 부분은 이제 나무 자투리를 활용해서 나무를 로고로 만든 첫 번째 제품입니다. 그러면 겉에는 네, 이렇게 네. 안전벨트가 업사이클링 되어 있고 안쪽도 내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안쪽 네. 한번 볼까요? 야, 저건 정말 누가 안에도 보시면은 이제 누가 폐차된 가죽이 그러니까. 가죽 패턴이 조금씩 아, 다른 저 거를 이쁘다. 네. 확인할 수 굉장히 있어요. 이쁘다. 이게 저희가 수거하는 가죽 시트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타공 모양이나 아니면 패턴, 색상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네. 디자인은 같지만 조금씩 이제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예. 있는 게 바로 업사이클링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선생님, 저 한번 가방 좀 저한테 넘겨주실래요? 네, 네, 한번 만져보고. 아, 정말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이게 가죽. 튼튼해요. 내구성이. 네네. 가죽. 좀 시트다 가죽 좀 아시나요? 보니까. 한번 만져보시죠? 예. 알죠. 같이.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요 나무 요거 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네. 감각 싸르시. 이 나무는 어디서 다시 업사이클 하신 건가요? 그 목공소 가서 주워왔습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또 저는 주섬주섬 저 혼자 보고 있을 테니까 네,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제품은 저희가 주 타겟층이 30대이긴 하지만 꼭 30대만 저희 고객은 아닙니다. 이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이나 기타 마실 가실 때 편하시라고 저희가 슬링백을 만들어서 그러게요. 예. 그 등산 가시거나 네, 여행 네, 가실 네. 때참 네, 이게 되게 좋은데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가방 등을 활용을 했고 이거는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까? 이건 사실 조금 무게가 좀 좀 무겁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건 또 가벼워요. 가벼운 편이에요, 네네. 가죽인데. 확실히 좀 가죽이 많이 들어간 제품과 네네. 적게 들어간 제품 그리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 여기 타공했던 요 네. 패턴이 여기도 이렇게 있구나. 네. 되게 예쁘네요, 진짜. 요거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예쁜 패턴이네요. 가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발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그렇죠. 시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이나 땀에 강해서 네. 가방에 쓰기에도 참 알겠습니다. 그 좋습니다. 다음 제품은 얘는 야, 이제 저 정말 에어백이 색상이 좀 특이하죠. 네. 얘는 이제 에어백을 저희가 재활용한 업사이클링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어백은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부품을 다시 안전용
부품을 다시 재활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저희가 수거해서 이제 여기는 유리를 재활용한 원단입니다. 그래서 밤에 빛이 반사가 되면 이제 환하게 비춰주는 이런 그런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안전하여라 해서 이제, 네, 이제 밤에 이제 차에 치지 말라고. 정말 굉장히, 네, 어두울 굉장히 때나.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선광, 야광 역할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되게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네네. 내부 소재는 조금 특이하시죠? 네. 이건 이제 RFID 기술이 이제 복제를 보통 신용카드나 기술 중요한 카드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거를 방지해주는 원단을 썼습니다. 아, 정말요? 혹시 네. 자세히 봐도 될까요? 이건 또 특별한 건 가볍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이름이 굉장히 다 빛이나 어떤 그런 네. 신호 이런 거 이제 난산시켜주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 네. 위한 그 소재 쓰셨구나. 가죽이 보통은 가을, 겨울에 주로 잘 팔립니다. 근데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그렇죠, 잘 이제 아무래도. 비수기에 들어드는데 그럴 때를 이제 대비해서 만든 봄, 여름 제품입니다. 저 지금 이거 발견했는데 지금 이 가방은 여기서 end is new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same but different 이렇게 쓰시고 네네네. 아마 이게 다 같은 어떤 슬로건 내지는 정체성 드러내시는 말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적으시나 네네. 봐요. 한동안은 이걸로 계속 쓰실 것 같아요. end is 네. new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업사이클의 어떤 정신 나타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 어떤 이미지도 그런 것 같고 잘 넣으셨네요. 아, 재밌습니다. 이거는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하늘색, 하얀색, 염색을 다. 염색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수거해온 원단이 보통 하늘색이나 하얀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염색은 그렇군요. 염색은 하지 분홍색도 않으시고. 네, 분홍색 염색이 있어요? 따로- 네. 분홍색 에어백 있어요? 귀합니다. 이거. 사이드에 들어가는 에어백인데. 야, 그러면 분홍색 에어백 보는 순간엔, 야, 이거 득템. 완전. 예, 그죠? 네네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잘하죠. 백팩. 맞아.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백팩을 많이 선호하시죠. 그래서 만든 제품인데 좀 커 보이지만 여자도 충분히 멜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매볼까요? 아, 제가 한번 그러시죠. 매보겠습니다. 아유, 저는- 저번 주에 네. 그 홈쇼핑에 못다한 꿈을 한번 여기서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는 것도 제가 오늘 좋겠습니다. 백팩을 가져왔는데 이게 차 시트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매보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봤을 땐 조금 커 보이는데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유엔 씨의 미래 직업 지금 그 투자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죠? 굉장히 예쁜데요. 이게 네. 그리고 사실 저 메신저 백은 조금 무게가 나갔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건 또 가볍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얘보다는 훨씬 더 가볍구나. 근데 얘도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무겁다는 느낌은 아, 안 들긴 해요. 정말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가방도 보셨고, 유엔 씨의 어떤 그 홈쇼퍼, 이제 그런 쪽으로의 어떤 미래도 보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근데 정말 신직업 네. 발견에 맞는 MC시네요. 아까 그 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음새를 좀 디자인적으로 좀 승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다 이런 이음새가 다 네네. 그런 건가요? 자투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걸 이을 때 너무 이렇게 많이 이으면 또 안 되거든요. 네.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죠. 그 이임새를 가장 이쁘게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유엔 씨 이거 찾고 보세요. 여기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빵꾸 나고 구멍 난 거 살리긴 하는데 그냥 빈티지한 느낌 계속 나고 여기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흠집도 있는데 네네네. 그냥 뭐 어쩌겠느냐죠 네네네. 사실 이거는.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업사이클 개념이니까 감수하고 혹은 이걸 그냥 멋이라고 네네. 생각하시고 네. 하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또 새로운 점 지퍼도 정말 이렇게 직접 보니까 선생님 네네. 저희 이제 프라이탁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제 프라이탁이라고 2002년인가 3년에 이제 그 친구들은 시작을 했죠. 독일에서 네네. 시작을 해가지고 프라이탁 가방에서 이제 그 자동차가 그랬구나. 커다란 트럭에 그 포차로 만들어진 그거를 갖다가 가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계 거의 뭐 슈퍼스타 기업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시는데 저도 한 3, 4년 전에 한번 엣지 있게 살아볼까 해가지고 제가 하나 요만한 거 사봤는데 비싸잖아요. 네, 비싼데 지금 가격 좀 얘기해 주실까요, 선생님? 저 가방 얼마입니까? 이 가방은 현재 23만 원 정도에 그거에 판매가 되고 비하면 있습니다. 절대 비싼 거. 물론 여러분, 저거 폐차인데 23만 원 이러실 수 있지만
이미 뭐 시작부터 네네. 프라이탕이나 이거에 비하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예. 가방 가격으로만 보면은 20만 원이라는 게 좀 비쌀 수 있지만 그렇죠.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재료는 그냥 주워왔지만 그거를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기 위한 또 공임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 네. 말씀은 겸손하게 주워왔지만이지만 네네. 주워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별해야 되고 갖고 와가지고 네네. 굉장히 세척해야 되고 또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나쁜 화학약품 써가지고 네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기업의식이고 그래서 단순히 주워오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 많이 들으시고 애쓰셔가지고 재료를 찾아내신 거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작가님이 그러는데 이거 장인이 만드신다고 가방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만들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퀄리티랑 사용성입니다. 주워온 소재는 저는 2배, 3배 노력해서 더 멋지고 잘 만들어야지 소비자들이 선택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보통 저희가 유명한 30년, 40년 이상 한 되신 분, 장인분들이 한 땀 한 땀 그러시군요. 노력을 다 하시면서 만든 알겠습니다. 제품들입니다. 자, 그럼 우인 씨 그럼 요건 정리하고 또 다른 네. 얘기 또 해볼까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명인들이 또 착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 컨티뉴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최근에 이제 랩몬스터라는 친구가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친구가 게임은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예. 완전 글로벌이죠. 네, 그 백팩을 가지고 이제 유럽 여행을 다녔으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핫해지고 다양한 언어로 주문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런 또 분명히 이렇게 거신 거 아니고 자기가 직접 산 거가 자연스럽게 인스타에 들어간 거죠.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런 또 행운이 있으니까. 아, 지금 주문 많이 정말 오고 있죠? 네네. 그 제품이 2년 전에 생산이 됐던 예전 제품인데 다시 한번 주문이 그럼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생산이 네네. 중단된 제품인데 지금 유럽 여행 다닐 때 메고 다녔으니까 자기가 직접 구매한 걸 인증한 거네요. 네네. 아,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행복합니다. 네. 아, 근데 굉장히 정말 좋은 네. 행운이시기도 네. 하고, 네, 네. 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다가오는 작은 어떤 보상?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가방을 완제품으로 봤는데 사실 원단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맞아요. 예. 근데 또 오늘 또 팀장님께서 원단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네. 하니까요. 원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제품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원단인데요. 네. 저희는 보통 이렇게 깨끗한 가죽만 골라가지고 그러시구나. 세척해서 사용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건 안심해도 되시고요.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얘가 아까 그게 개가 되는 그런. 아, 너무 신기해요. 아, 우리 시트가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진짜 그죠? 예. 그럼 이거를 다 뜯어내가지고 네, 이 네, 실밥을 다 뜯어내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쿠션이 그렇죠. 필요할 때는. 또 그런 네. 식으로. 아, 네. 예, 또. 네, 그거 선생님 외에는 보시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좀 보시면은 통풍 시트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통풍 시트를 보시면 가죽마다 다 타공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타공 가죽을 그대로 저희 제품에 활용하고 방금 아까 보셨던 제품들처럼 약간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게 타공 가죽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패턴이 다른 걸 보실 때는 야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또 작가적 상상력이랄까 디자인적 상상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아래 있는 거는 뭔가요? 이건 헤드레스트 부분에 바로 그 저희 그렇구나. 어깨에 있는 부분인데 상호분이 아마 괜찮겠죠? 뭐 아니면 뭐 PD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상호가 있어서 잠깐 뒤집어서 그래도 보여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 하시다 보면 네네. 이 회사 제품은 참 좋다. 그래서 이 회사 제품께 좀 많이 좀 이렇게 찾아내면 좋겠다라는 브랜드가 혹은 그 차 종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아, 우리 좀 있습니다. 얘기 좀 할까요? 아무래도 예. 두께감이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활용도 면에 있어서 또 색상도 특별하거든요. 좀 그래요. 없는 색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트는 전부 다 좀 괜찮습니다. 퀄리티가.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제 국산차 모두 다 좋은 네네. 거 쓰고 수입차도 가끔 이렇게 소위 얻어 걸리십니까? 최고죠. 그래서 아 요즘 어떻게 좀 많이 네네. 저희가 폐차장을 국내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해외로도 다닙니다. 아. 영국이나 미국 폐차장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데 아 역시 외제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슈퍼카. 아, 네네. 차들.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어서 동호회 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스페셜 에디션
어느 차에서 가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식으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자신의 차를 이제 폐차하려고 할 때 네네. 선생님처럼 애착이 있어서 따로 네네. 이렇게 주문이 아, 들어오는 그럴 수 경우가 있다.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있다. 네. 예. 보통 추억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가 운전하던 중은 아빠 가방, 엄마는 엄마 핸드백, 그리고 아이들 아빠 백팩, 지갑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즈해서 아, 네. 그러니까 만들 수 그거는 전 세계 제 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네. 프라이트하게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건 오로지 딱 패턴 잘라서 주기 때문에 하나죠. 하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MC 아주 좋은 질문 칭찬해. 괜찮았어요? 아, 칭찬해요. 아주 좋은 질문. 아, 정말 그러신 네네네. 분들이 계시군요. 아,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을 지금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가격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지갑은 저렴한 거는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있고요. 제일 비싼 게 5만 원대이고 가방도 39,000원부터 20만 원 초반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있습니다. 봤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저렴한 제품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많이 찾으세요? 처음에는 30대가 주요 소비자층이었는데 이제는 40대도 많고 20대 대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니즈를 많이 반영해서 비싸고 좋은 제품도 좋지만 싸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네. 다양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실제 매출이 궁금해지는데 혹시 얼마나 되나요? 반응이 좀 좋습니다. 아, 네. 잘하시니까 우리 네. 작가님이 섭외하셨겠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올 초에만 해도 사실은 좀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월 200까지도 찍었었는데 월 매출이 근데 이제는 월 5천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기업 목표가 저희가 2억 원을 잡았었습니다. 되게 작게. 근데 이제는 훨씬 더 아이고. 넘게 아이고,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인데요. 모어대는 재활용품의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으로 폐차에서 나온 가죽 안전벨트, 에어백을 업사이클링하여 가방, 지갑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폐차된 그리고 이제 폐 가죽을 이용하시니까 업사이클 디자이너 분들은 항상 이런 거랑 인식이랑 싸우실 텐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죠. 그리고 옛날 거야. 그리고 오염된 거야. 그리고 뭐 10년 동안 사람 앉았던 건데 뭐 이런 게 좀 있죠. 어떠세요?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런칭하고 판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깔고 앉고 어떻게 앉았을지 사용했을지 모를 그 더러운 가죽을 어떻게 구매하는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실제로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좀 너무 해져서 많이 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 질이 떨어지니까. 네, 좀 달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엉덩이 부분 가죽을 쓰지 않고요. 아까 좀 전에 이 소재 설명해 드릴 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깨끗한 뭐 등 쪽이나 뭐 헤드레스트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넓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엉덩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엉덩이는 아니고 등 쪽이랑 깨끗한 부분 그쪽입니다. 예, 그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런 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웬만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네, 간혹 그 사고 차량 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가져오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사고 차량에서 뜯었는데 막 저기서 누가 저 차 안에서 죽은 가죽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댓글들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예,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오해를 풀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실제로 사고 난 예. 차량은 그 안에 막 유리가루 같은 거나 뭐 저희 뭐 되게 뜯다가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예 사고 차량은 아예 저희가 더 뜯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 차량은 그냥 저희가 패스하고 저희가 뜯기 편한 그런 것들만 다 뜯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염두 안 하셔도 될 것 오늘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럴 거야 뭐 이런 거 있으신데 오늘 개발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니까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거한 가죽들은 어떤 공정을 그렇죠. 이거 거쳐서 궁금하던데. 가방으로 재탄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모어덴의 업사이클링 단계는 총 6단계가 있는데요. 네, 일단 수거한 가죽은 처음에 세척과 코팅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네, 그러면 일단 처음엔 먼저 저희가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네, 가죽에 뭐 소치, 탈취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세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뒤에 왁스랑 클리너를 가지고 좀 냄새를 좀 더 2차로 빼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냉풍기로 가죽을 좀
말리고 있습니다. 아, 말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군요. 네, 거기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뭐 흔히들 열풍 건조를 하게 되면은 가죽이 저희 살가죽과 같기 때문에 약간 오그라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냉풍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따로 건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뒤로는 저희가 뭐 다리미, 스팀 다리미 가지고 저희가 열로 코팅을 한 다음에 그 뒤로 가죽 크림을 발라서 약간 광택을 내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가죽의 질감도 살아나고 고육의 광택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그 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인의 손길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예. 제품으로 생산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소재 차원에서 애초에 누가 먼저 해가지고 이걸 배울 수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 공정 나름대로 지금 6가지 공정 말씀하신 이 공정을 안착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맞죠? 그 간단한 네. 에피소드씩 말씀해 주시죠. 아, 에피소드요? 예,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 에피소드. 오늘 이 자리가 가장 큰 에피소드. 저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은 네네. 걸 어떻게든 잘 극복하셔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가죽을 물빨래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죠. 근데 그거에 맞는 재료들, 하지만 이제 화학 소재는 아닌 인체 무해하면서도 예. 환경에 이제 환경 친화적인 그렇죠. 소재를 활용해서 세척을 해야 된다는 점이 하루아침에 이뤄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이 총 450일 정도 걸렸습니다. 정확히 네. 451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스타트업이 어떤 걸 개발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을 아, 소비한다는 것 예.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버티는 네. 거고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를 악물고. 예. 어쨌든 이렇게 좀 이 정도면은 어떤 가죽이든 이 정도 공정이면 충분히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가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된다라는 이제 확신을 이제 드신 거죠. 네, 할때 뭐 굉장히 커다란 노하우를 발견하셨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에어백 재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공정이나 어떤 걸 통해서 어떻게 네네. 보고 그리고 에어백을 처음부터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저희가 처음에 집중한 소재는 가죽 시트 커버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폐차장을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재활용이 또 안 되는 게 바로 에어백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부품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이다 보니까 근데 소재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제 에어백이 터질 때 고압의 가스가 터지면서 이제 작동을 합니다. 900도 이상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데도 견뎌야 되는 소재이거든요. 그 소재를 재활용한다면은 가장 듀러블한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소재를 저희가 수거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폐차의 폐기물로 제품을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여러 있겠죠. 네,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게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현실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어서 사실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보다 하루하루가 늘 에피소드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예.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이거를 소비자분들이 받아서 다양한 리뷰를 남겨준다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좀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리뷰가 있을까요, 혹시? 네, 있습니다. 어떤 리뷰일까요? 기자 정신. 네네. 저희가 사진을 직접 찍어요. 아직은 역량이 좀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늘 항상 남기는 리뷰가 어머 사진보다 너무 이뻐요. 사진을 워낙에 못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그렇게도 찍어서 올리시는군요 하는 리뷰들이 상당합니다. 장도연 씨도 같은 질문이에요. 예, 한번 에피소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는 저희 최희연 대표님이랑 같이 폐차장에 가죽을 뜯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저희 차 안에서 가죽을 뜯고 있는지 모르고서 네, 그래서 모르고서 저희가 지게차가 사실 그 폐차장에는 지게차로 이렇게 자동차를 끌어서 올리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차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저희가 차 안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로 들어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저기다 저기 그대로 압착을 시켰으면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네. 멘트 하실 줄은 놀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나고 난 일이니까 웃을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 재료 선정하시고 찾아내시는데 얼마나 많은 좌충우돌 성장기가 있으셨나 이런 걸 저희가 좀 상상이 되네요. 제가 이게 왜 어떤 거랑 엎시락되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터치폰 굿이라고 하는 현수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다양한 필름으로 이제 가방 만들어서 아주 성공한 또 업사이클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도 처음에 현수막을 어떻게 가공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지하철에 있는 어떤 필름 가지고도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소재 찾아내실 때에 희열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는 하지만 또 업시켜 주신대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단순히 그냥 에피소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성공의 밑받침, 어떤 우리들의 어떤 힘든 자산 이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다가오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오시는 어떤 끈기랄까? 근성이랄까 그런 걸 네.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실제로 봐보고 싶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치. 예. 저희가 이번에는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못 찍은 사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부터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데요.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대는 기본적으로 세 군데에서 가죽을 수거합니다. 먼저 생산될 때 생산차 업체로부터도 자투리 가죽을 그런 받아오고 것도 있고. 폐차장에서 또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도 받아오고 또 이 사진처럼 폐차에서 나오는 의자만 모아놓는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네, 스폰지를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재활용하고 그래도 남는 가죽 커버를 저희가 수거하려고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높이가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혹시 등산을 해야 할 정도의 높이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요. 올라가죠. 이렇게 훈남 분들이 저런 데를 이렇게 올라가셔서 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좋은 가지고 찾겠다는 인력으로 배운 거나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생존을 걸고 이제 수거를 합니다. 가끔 좀 산삼캐듯이. 저런데 계절 따라 좀 위험한 상황도 좀 있죠, 대표님. 어떤 게 있어요? 네, 뭐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저기 중앙에 빠지면은 뭐 다리 골절상 같은 거 입을 저게 수도 너무 있고요. 위험해 보인다니까, 정말. 예.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저기 군데군데 가끔씩 보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말벌들이 벌집 같은 경우를 아이고.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벌집을 잘못 건드리면은 저희가 예. 또 벌집에 쏘인 적도 있고 아유, 그러거든요. 그렇죠. 강동현 부모님은 이걸 처음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아버지 강동현 씨가 이렇게 멋지게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정말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뭐 이렇게 정말 듣고 나니까 정말 현실감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이어주시죠. 예.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6단계의 그 업사이클링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하는 과정. 근데 물 세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때를 제거하기보다는 냄새를 제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등가죽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냄새는 이제 담배 냄새도 있을 거고 차량 특유의 방향제 냄새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냄새 부분의 오염을 없애주기 위해서 클리닝을 하고 건조를 시켜주고 열 코팅 그리고 카테고라이징 왁싱까지 하는 그 단계가 이 시스템이 6단계밖에 안 되지만 총 450일이 걸렸다는 그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공정 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이 제일 힘드셨어요? 물세척이죠. 물세척. 아무래도 가죽이 물에 닿아서 해야 된다는 점. 어떤 세제를 쓸까? 저희가 또 유해물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염색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무 손상 없이 가죽을 재탄생시켜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라이징을 해놓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개별 생산보다는 대량 생산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패턴이나 사이즈 그리고 색상별로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둬서 어떤 제품이 출고가 될 때 언제든지 제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는 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디자인입니다. 네, 기존의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사실 시장에서 많이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제작자들이 너무나 소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용성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려했던 점은 앞서 말한 장인의 퀄리티도 있지만 사용성이 편해야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백팩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소재를 갖고 접목시킬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을 다 작성을 하면서 어떤 게 소비자에게 더 편할까. 그래서 제품이
내부부터 먼저 디자인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나서 외부를 완성하는 디자인 과정의 사진입니다. 저런 과정 통해서 아까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네네. 그 아이템, 그 네. 안전벨트도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재밌지만 써보니까 너무 편한 제품을 그렇죠. 목표로 하고 있는 컨티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티뉴 이름 잘 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저희 이제 첫 번째 단독 매장에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쇼핑몰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경쟁사는 기존의 어떤 업사이클링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같이 협력하고 예, 좋은 예.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저희의 경쟁사는 기존의 가방이나 이런 재화 제품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을 가서 단독으로 매장을 내고 소비자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 점은 아무래도 업사이클링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소비자들 네. 중에서. 그래서 올 9월에 첫 번째 매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좋은 네. 소식이네요.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다가 업사이클링 제품인지 네. 모르고 들어오셔서 보통을 모르고 그렇죠.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더 네. 그게 더 반전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거를 많이 노렸습니다. 좋은데 업사이클링이야? 어. 라는 반전을 그렇죠. 좀 많이 노렸죠. 예, 네. 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올 초에 서울에 세활용 플라자라고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는 곳에 중량구에 거기서 이제 네.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국제 이제 업사이클링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도 나름 대표로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그렇죠. 소개를 영어도 잘하시니까. 한국어로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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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관심 가지고 이상이네. 저기서 했던 거 봤는데 대표님이 아, 가신 네네. 거는 제가 어떻게 스킵이 됐나 봅니다. 맞아요. 예, 예.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가셨는데 제가 급하게 아, 보느라 네네. 아무튼 그 의미 있는 자리에 같이 하셨군요. 네, 네, 정말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네, 저 친구의 이름이 있었나요? 아, 비노. 비노라고 예, 부르셨나요? 예, 비노, BNO. 와인이 아니고요. 오늘 MCU 질문이 뭐 정말 뭐 애칭이 보석 궁금했어요. 같네요. 예, 아주 보통 보석 같네요. 이게 미니인데 미니 네. 옛날 미니는 이제 서로 차끼리 만나면 이제 쌍라이트를 키면서 인사를 아, 합니다. 진짜요? 리차 최고야. 그렇죠. 근데 서로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얘는 비노였습니다. 아이고 그 친구가 그렇게 네네. 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비노의 네네.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회사가 탄생을 했네요. 네, 그러네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감사합니다. 모셔서 네네.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저도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있는데 대부분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친환경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내 제품은 친환경일지 몰라도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환경 오염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든 정말 건강한 기업 정신으로 이제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반가웠거든요. 환경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 어떻게 얻어진다라고 요즘 보세요? 우선은 환경적 가치로는 이제 매립 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서 폐기물 절감을 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존 자원을 보존한다는 점도 그렇죠. 있고 예.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죽 가방과 비교했을 때 가방 하나당 약 1642리터의 물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경적 가치는 저희가 2차 오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자투리 가죽을 가방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자투리가 나온다는 점이죠.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좀 더 완벽한 환경적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생산되고 남는 자투리는 다시 수거해서 천연 고무 소재인 라텍스로 섞어서 재생 가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현이 불가능했던 디자인의 가죽의 양이 많이 필요한 곳들 이제 접목시켜서 제품군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2차 오염도 줄이면서 제품력도 강화시키면서 아이고, 환경적 그러셨군요. 가치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 굉장히 반가운 말씀 해주셨네요. 네네. 예, 강동현 팀장님이 이 재생가죽 만드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짜투리 같은 거는 아, 굉장히 멋진 생각이셔서. 네, 그 짜투리의 그 외곽 같은 부분은 저희 더 이상 그 가죽을 그렇죠. 저희 제품 생산하는데 만들 수가 사용할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제품에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네. 이거를 어떻게 분쇄하고 뭉치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논문으로 써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화학공학과 전공하셨다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들었는데 아주 잘 진화하고 계시는 예, 앞으로 훌륭한 기업
대표 욕심도 있을까요, 앞으로? 아, 이 친구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점점 이제 얘기가 다 돼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강도원 팀장님, 어떻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업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몰랐으니까.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네, 처음에 제가 2015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제가 그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에? 저는 그 말씀해도 됩니다. 예, 저희 됩니다. 네, 저희 KCC라는 회사에서 예. 저희 그 자동차 컬러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도 뭐 그러다가 저희 가죽이나 뭐 이런 거에 저희 컬러를 입히고 저희 뭐 가죽 색상 내는 뭐 그런 개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거랑 뭐 거기서 연이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창업선도대학이라는 곳에서 제 사업 아이템을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네. 그때 지원했는데 그때 탈락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다 그렇죠. 네, 예. 탈락했을 때 지금의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의 이 아이템을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대표님-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발탁을 하신 거잖아요. 스카우트를 하신 거잖아요. 초기에 이 팀을 어떻게 꾸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창업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진공에서 하는 청년 창업 상환학교라는 곳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특이하게 4박 5일에 합숙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을 검사한다고. 근데 같이 그 합숙 심사를 보던 친구 중에 나이는 동갑인데 너무나 괜찮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운이 안 좋게도 저한테는 운이 좋게 그렇죠. 떨어져서? 아주 좋은 인연. 네. 네네. 한 달만 같이 일해볼까? 어차피 너 원래 있는 회사에 복직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 한 달만 같이 일해볼까 했는 그 인연이 아직까지 아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네. 전문성을 갖추려고 기존의 이제 유명한 가방 브랜드 업체에서 16년 이상 일한 상품 기획자를 아. 제가 스카우트해서 좀 전문성도 갖추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명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저 친구까지 이제 4명. 네 명인가요? 네네. 아, 근데 정말로 이거는 인연이죠. 가죽 전공하셔서 가죽 전공이 아니라 가죽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을 네.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붙으셨으면 일단 자기 거 하느라 네네. 좀 그러셨을 텐데.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인연입니다, 진짜. 네. 이렇게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11명에서 18명까지도 고용을 합니다. 매장 판매직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 그리고 생산에도 이제 저희가 가죽을 생산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1명 평균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사업이 조금 크게 성장했잖아요. 월 매출도 완전 많이 성장을 했고 앞으로 채용 계획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루빨리 직원을 채용하는 게 통일 다음으로 제 소원이 통일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 네. 아직 모델이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채용 공고하면은 누가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네. 해외 영업에도 많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영업뿐만 아니라 마케팅, 그리고 디자인, 또 웹 관리, 매장 관리 등 다양한 면에서 채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진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좋은데요. 네. 저희가 미국 법인을 세우고 미국은 이제 런칭을 하는데 정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재가 미국이라는 그렇죠. 나라가. 네, 그러니까. 중국 괜찮은데요. 정말 꼭 사실 지금 뭐 꼭 하는데요. 너무 좋은 소재가 많고 그다음에 또 네. 핫 아이템이고 커팅 엣지이기 때문에 이게 네. 선생님 네. 하시는 일이 또 분명히 좀 효과는 있으실 네. 거고요. 네, 네. 지금까지 잘 싸우셨으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혹시 채용하실 때 따로 이력서나 뭐 경력 같은 거 맞아, 맞아. 보시나요? 네. 저희는 이력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오. 그래서 최근에 웹 디자인을 뽑을 때 이력서를 받지 않고 공고문을 하나 글로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공고문을 가장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주시는 게 창의적으로 포트폴리오고 잘하셨네요. 이력서인 것 같습니다. 아, 라고 이제 공고를 올려서 채용을 했습니다. 능력 위주. 예. 네. 중요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네. 굉장히 중요하시고 이 앞뒤가 또 맞아갑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팀을 꾸리는 게 더 네. 많은 효과를 낼 테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물론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젠 친구들이 너 거기서 그런 거 하니 이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후배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강도원 팀장처럼 이제 사회적 기업에게 일하는 어떤 마음 자세 가지고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인 뭐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면
뭐 대기업에 비해서는 뭐 큰 돈을 받기 힘들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뭐 투자도 많이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더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네. 이렇게 힘든 일, 그죠? 450일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저희가 위험한 일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모셔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네. 자, 후배님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공식 질문이죠. 자, 모된 또 사회적 기업 같이 한번 이렇게 엮으셔가지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대표님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스토리를 강조한 기업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스토리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좋은 믿고 지적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근데 그 지속 가능한 사업성을 위해서 국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에 많이 목적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에서 가장 모범 사례가 되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게 아유.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재 저희는 이제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미국의 유통사들과 이제 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구의 날, 4월 27일 날 이제 정식으로 미국에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면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되고요. 그 시장 조사를 위해서 이제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킥스타터 네네. 보신 거예요? 네네. 아, 20시간 채 안 돼서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요. 이게 요즘이에요, 선생님? 어제 끝났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킥스타터. 제가 어제 네네. 우리 대학원 친구들 과제가 네. 킥스타터 들어가가지고 재밌는 아이템 찾아가지고 창업 기획안 만들자 뭐 이런 거였는데 네네. 혹시 이거 잡아오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리고 아, 싶네요. 야, 이거, 꼭 야, 알려주십시오. 이거 진짜. 네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그래서 총 110명 이상이 이제 펀딩을 했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보통 한 나라에 초점이 돼 있는데 펀드레이징이 일어난 나라가 근데 저희는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확실히 네네. 북유럽에 그거 아주- 관심 있는 친구들이. 네네. 네. 나라가 다양하다는 점, 그거에 의해서 타겟 설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제 폭스바겐 재팬 등과 이제 대량 구매를 협의하고 있고 아이고.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사실 15년도 개발 기간에 이제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랑 개발을 해서 네.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샘플도 없었을 때 그래서 미국 회사의 그 담대함은 참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글로벌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네, 저희 사회적 기업의 네, 전망을 뭐 말씀드리시면 네, 올해 우리나라 그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지금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뭐 그간 정부에서도 막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해서 뭐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우리 정부에서도 뭐 우리 주변의 사회적 기업을 좀 더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각계 부처에서도 직접 나서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뭐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들을 바탕으로 뭐 사회적 기업은 더욱 많고 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이나 연구하신 선생님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셨던 선배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또 그건 그거대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듣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모어덴과 일자리입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기업들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기업 모어덴은 현재 11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품 디자인, 마케팅, 매장 판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채용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사회적 기업들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생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에 따르면 4곳 중에 1곳만이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스토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스토리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네. 스토리는 컨셉이지 유니크한 셀링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흔들려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경쟁력 갖춘 제품을 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네. 흑자를 내는 곳은 좀 적은 거죠, 사회적 기업이. 사실 제가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지 한 달이 돼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꾸준한 좋은 사례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계속 좀 유지되는 게 네네. 그 정도 되고. 근데 대표님 말씀 중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제품 참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쓰레기가 이렇게 됐고 이래요. 그래서 근데 가격은 비싸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한 땀 한 땀 저희 정성이 있으니 한번 좋은 사회를 위해서 해보시렵니까?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소비자하고의 어떤 냉정한 관계에 네네. 있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플하기가 어렵죠. 힘들어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나름대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정말 도발적인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일단 그렇게 하신 것도 굉장히 사업적인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좋은 판단을 하셨고, 저희 사회적 기업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1회차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네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체력을 기르는 거, 이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이 좀 인상 깊은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진짜로. 아, 네. 예. 앞으로의 아주 간단한 바람이나 계획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다면 원래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사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좋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 좀 그리고 비싸다. 퀄리티가 생각보다 떨어진다 이런 인식들이 그 스토리 네. 판다. 네, 이런 오해와 좀 이렇게 선입견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혁신력과 뭐 동력을 잃지 않고 뭐 앞으로도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대표님. 네, 유즐레스라는 단어가 가치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에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마치 버려지던 가죽을 재활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미션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여기 작가님이랑 같이 인터뷰 해주신 것처럼 네, 글로벌 넘버원, 그죠? 네네. 업사이클 패션 회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그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좋은 얘기 해주신 최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요. 예, 넘버원 업사이클 패션 회사. 예, 컨티뉴. 저희가 네, 네. 응원해드리고요. 황교안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따라서요,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부문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한편으로 국가개혁법을 개정해서 공공조달 시에는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실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의 어떤 그런 원칙들을 함께 지니는 그런 쪽으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까지는 권고사항에 그쳤던 뭐 국가, 지자체 등의 사회적 기업 물품, 서비스 구매 이런 걸 좀 조금씩 의무화하자. 우리 조금 더 그걸 좀 할당을 높이자. 이런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